안녕하세요. 오늘 5월 29일 오늘의 비트코인 시황입니다. 5월 달부터 IM머니에서 제공하는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 시황 그리고 알트코인들에 대한 차트 분석 매매 전략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해하기 위한 강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공해드리는 값들을 가지고 어떻게 매매에 활용할 것인가, 나의 수익에 어떻게 좀 더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같이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카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해당 강의에 대한 내용도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번 주는 5월의 월봉 마감에 같이 이루어지는 주기 때문에 이번 주의 움직임에서 중요하게 살펴야 될 부분들은 비트코인에서도 월봉의 중요가 2번에 대한 종가 확보 여부를 좀 더 살피자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여기에서 어제 이번 주 지난 주말 전에부터 반등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행스럽게 회복이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들에서 추가 상승이 이어지는지 이 부분들을 살핍니다. 지금 현재 구간은 사실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여기서 꺾이면 추가 하락이 나오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여부도 같이 좀 살펴봐야 되겠죠. 원화 차트, 달러 차트 지금 현재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체크는 월봉의 중요값 2번, 이번 6월 1일 아침 9시에 월봉의 중요값 2번에 대한 회복이 나오는지 관찰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어갈게요. 자, 비트코인 원화 차트로 살핍니다. 업비트입니다. 업비트 일봉 차트로 먼저 살핍니다. 값들을 보게 되면 자, 이때부터 반등이 전개되고 있었던 셈이죠. 캔들을 두 개는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다행스럽게 어제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3월에 지지 저항가 1677만 3천원을 돌파를 해버렸어요. 양봉으로. 물론 여기도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자리는 이미 이제 여기서 깨졌죠. 깨진 상태에서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지난 3월 달에도 나왔습니다. 지난 3월 달에도 중요값에 대한 지지가 깨지고 난 뒤에 밀어 올려버린 움직임이 전개됐던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죠. 자, 요렇게 전개되면서 여기 값에서는 음봉 종가 지지를 받고 반등이 전개됐습니다. 뭐 이렇게 갈지 뭐 그 부분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는 지금 현재 얘기 드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서 움직임은 현재 여기 구간은 다음에 만약 여기에 지지 테스트가 또 온다면 여기는 힘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번에는 여기서 매수 잡으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현재 관점은 일단 반등이 나오면서 이전하고 틀리게 제가 이평선을 표시를 좀 했습니다. 제가 오프 강의 때도 알려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씩 이제 내용들을 오픈시켜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전에는 202평만 이평선 보였는데 요 정도만 보입니다. 볼린저 밴드하고 52평, 52평을 보통 추세선이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52평을 기준으로 해서 차트가 어디에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현재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찢으려고 하고 있죠. 벌리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움직임에서 사실은 여기 52평을 돌파를 못한 게 좀 아쉬워요. 어제의 움직임에서 거래량이 터져 있는 캔들에서 52평을 강하게 돌파를 해버리고 종가 마감을 하고 지지 테스트로 오늘 모양새를 잡았으면 사실은 오늘 움직임에서 좀 빠르게 전개되는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여기 종가를 확보를 못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오늘 움직임에서 52평에 대한 일봉 차트 종가, 양봉 종가가 회복되는지를 살피는 게 포인트입니다. 오늘 움직임에서. 자, 여기서 양봉으로 조정받기보다는 음봉으로 조정받기보다는 양봉으로 밀어 올려서 52평 위에 양봉을 종가 확보하는지 여부를 살피는 게 중요하다.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가 될 거다. 일봉 차트에서는 일단은 여기에서 돌파 반등이 나왔으니까 여기가 깨진 상태에서의 반등이라서 여기에 상단 변곡에 대한 돌파 여부를 확정적으로 현재는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지지를 받지 않고 돌파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관찰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반등이 나왔으면은 지지를 받고 나온 반등이니까
여기에 대한 양봉 종가 돌파 여부를 확실히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이때부터의 움직임들은 사실은 이제 외줄타기 공략으로 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단방향입니다. 사실상 제가 보는 방식에서는 단방향으로 묻지마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삐끗하면 떨어집니다. 삐끗하면 추락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일 때는 부다다닥 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좀 빠른 움직임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살피시고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 일봉 차트 52평 위에 올라가는지 여부를 중심적으로 살피자. 그게 일봉 차트 의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이 시간 차트로 이어서 보게 되면요. 자, 시간 차트를 보게 되면 제가 향후의 편의성을 위해서 일단 트레이딩 뷰 쪽에다가 일단 차트를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에는 업비트 거래소에 트레이딩 뷰 지원되는 거에서 그냥 했는데, 그럼 외부에 나갔을 때 제가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아예 차트를 좀 옮겼습니다. 요런 글자들이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은 좀 확대를 하시고요. 유튜브 화면 확대하는 부분들로 확대를 해보시고, 혹시 그래도 안 된다, 의견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견들을 게시를 해주세요. 저희 채널이나 텔레그램들에 들어오셔가지고 카카오 오픈 채팅이나 이런 데 들어오셔가지고 각자의 의견들을 알려주셔야지 저희들이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해 주시고요. 자, 어제의 움직임에서 강한 돌파 상승이 이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체크했던 값이 여기였어요. 자, 5월 9일자 기준의 하단 변고 3,690만 6천원 위로 올라오는지를 보자. 여기가 앞 구간에서 이미 여러 차례 공략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와야지만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에 올라와야지만 비로소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에 대한 의견을 확정을 짓고 가는 거기 때문에 알트들이 동반해서 움직일 거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위로 올라오는 시점부터는 알트코인들의 움직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 드린 게 지난주 의견이었어요. 일단 이번 주말을 마감하면서 반등세가 나왔어요. 위로 돌파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돌파 움직임이 이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4월 11일에 구간 이탈에 대한 공략 양봉 올라갔죠. 여기 구간 끝 위로도 아직 이제 이건 터치만 했네요. 여기에 위에 오늘 지금 현재 시간 차트에서의 지금 현재 움직임이 여기 지지 테스트가 진행되는데 지금 현재 59분이니까 깨지겠네요. 그래서 일단 여 위로 올라오는지 여부부터 봐야 되겠죠. 3,746만원 위에 안착하는지 여부, 여기에서의 지지가 확정되는지 여부를 보자 정도로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여기에서의 확정적 지지 유지는 4월 11일 구간 끝. 여기에 값들이 이제 뭔가 하면은 지난 앞 최고점 구간에서 이어진 시간 차트 중요값 구간 끝 여기 값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올라와서 확정적 지지를 유지를 하면 요거는 이제 최고점 공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간 일봉 차트의 52평 공략하고도 이어지겠죠. 52평 공략하고도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그렇게 다 이어져서 지금 연결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모습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일반적인 책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책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 한 번씩 거론하고 있는 내용들이 기준 음봉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 드립니다. 기준 음봉이나 기준 양봉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 드려요. 하락 중에는 기준 양봉을 보고 올라갈 때는 기준 음봉을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매도세가 나오잖아요. 거래량을 앞에 양봉 거래량을 압도하거나 제가 생각하는 거래량을 돌파하는 움직임,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런 음봉이 나왔죠. 하고 양봉이 크게 나왔고 음봉이 또 나오죠. 여기는 안 쳐요. 여기를 핵심을 보는 겁니다. 요걸 저는 기준 음봉으로 봐요. 요때도 얘기 드렸어요. 요때도 얘기 드렸고요. 이런 게 이제 추세를 이어가는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박스권이 만들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박스권이 나온다고 하면 이 박스권의 어디가 깨지면 밑으로 내려가는 이건 중요값들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대략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준해서 많이 보려고 합니다. 현재는 이제 여기 박스가 돼 있는 구간에 요 위로는 종가가 올라가 있는데 아래로는 안 내려오고 있죠. 아래로는 안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위로 다시 올라오는 움직임으로 더 빨리 갈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정도로 얘기 드립니다. 요거는 사실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책에 없는 내용이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용어를 얘기를 드릴 때는 요거는 이런 관점에서 보자라고 하는 상황 자체를 어떤 특정 용어로 지정을 해서 여러분들과 제 시황을 보는 분들과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 약속에는 리스크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체크하는 차트에서의 아이머니에서 제공하는 시황에서의 차트 체크에 많은 내용들의 핵심은 예언이나 미리 예측하고 이런 부분들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거기에는 지금 현재 자리는 접근해 볼 만하다는 거예요. 의외로 리스크가 작은 자리니까 접근해 보자. 그래갖고 거기가 깨지면 재빨리 탈출하자. 근데 거기가 지지를 받으면 얘가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다 라고 하는 부분들로 해서 조금 눈치를 빨리 채려고 하는 거예요. 시장의 움직임을 상황을 시장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의지를 조금 더 빨리 눈치채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편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저희들이 시장을 바꿀 수 있거나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거든요.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움직임들이 있으면 그 움직임의 내용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도 보조를 맞추려고 한다. 그걸 저는 눈치를 채려고 한다는 의미로 그냥 계속 그렇게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시간이 지나봐야지 나중에 결국에는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검증을 하시라. 그렇게 알려드리는 내용들을 여러분들도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나 여러분한테 주어진 시간이나 동일합니다. 제가 시황에서 공유드렸던 내용들을 향후의 내용들에서 계속 검증을 해보셨으면 해요. 그렇게 이어서 가면 저런 자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자리구나. 저런 자리에서 나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 시황 아이엠머니 시황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용들이 이렇게 흘러가네. 시나리오가 뭐였는데 그 시나리오가 맞네. 혹은 틀리네. 그래 틀렸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저희가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최대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의 방식의 접근은 한 파동 정도 먹고 나면 사실상 여러분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한 파동 먹고 나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기존의 차트의 이론에 의하면. 그러면 2파, 3파, 4파가 나오는 구간은 그냥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갈 때마다 불안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후에 물리게 되거든요. 고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미연에 방지를 하자. 먹으려면 끝까지 먹든지 어설프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의 접근의 얘기들이 많으니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말하는 것보다는 조금 내용이 격할 수도 있고요. 좀 더딜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현재 시간 차트의 내용은 일단 여기 요 파란색 선이 일봉 차트 지지 장값입니다. 일봉 차트 지지 장값이니까 3,677만 3천원. 여기 위로 올라오면서 구간 이탈도 올라왔고요. 여기도 현재는 위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지 테스트가 없죠. 없어서 여기로 지지 테스트 여부도 같이 살펴볼 필요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에서의 박스권이 전개되는 부분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핵심은 여기에 지지 유지 여부 그리고 여기 위로 올라왔는지 여부가 다음번 상승을 위한 자리인 거예요. 일봉 차트에서는 여기가 52평하고 거의 겹칠 겁니다. 이 52평의 추세선이니까 이 추세선 위로 올라가야지 다시 추세를 이어갈 수 있겠죠. 그런 관점입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연결되는 값들이니까 시간 차트에서는 여기 위로 올라오는지 여부를 보자. 그리고 여기에 지지를 유지하는지 보자. 로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여기가 구간인 셈입니다. 구간인 셈이에요. 하단 변곡과 구간 끝 여기 값이 사실상 구간이다. 그리고 여기에 절반 정도 위치 위에 구간 이탈 값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위에 올라앉아서 지지를 하면 여기 가겠죠. 그런 부분들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원화 차트는 여기까지 보고요. 달러 차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달러 차트를 보면요. 내용은 동일합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어제의 움직임에서 위로 돌파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돌파 주말 동안의 움직임에서 돌파가 나왔고 역시 여기 거래량이 터지는 움직임 캔들에서 52평을 찌르기만 했어요. 여기에서 종가를 확보를 했으면 가장 좋았겠는데 이건 가장 베스트인 거예요. 베스트인데 아니고 지금 현재 두 번째 캔들에서 여기를 두들기는 모습이 나오고 있더라. 두들기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여기 위가 올라와서 종가로 회복해서 지지하는지까지를 보자. 이 움직임이 확정되면 또 빠르게 위에 상단 변곡으로의 공략 가능성도 같이 보는 거죠. 근데 상단 변곡선에 대한 공략 여부는 사실 여기에서 깨졌잖아요. 깨졌으니까 여기가 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데 그 앞에서 여기가 21년도 사실 요 앞에 제가 라인을 지금 꺼놓고 있어서 내용하는데 여기에서의 지지가 여기에 지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게, 자, 여기에서의 지지는 앞에 지지장값이에요. 구간끝과 여기 6월의 중요값 사이에 있는, 중요값과 구간끝 사이에 있는 지지장값이거든요. 여기에서의 지지가 유지된 모습이기 때문에 구간 끝의 회복 여부도 같이 보는 거예요. 여기도 됐고, 6월의 구간 끝 위에서의 지지 여부가 정리되면 6월의 구간 이탈까지도 보게 되는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사실 이전부터 꾸준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또 전개되면 다시 한 번 더 본격적으로 얘기 드릴 거예요. 지금의 핵심은, 오늘의 핵심은 여기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오는 거예요. 이 여기 위로 올라와야지, 자, 그 다음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을. 그럼 여기를 못 올라오면 여기는 다시 재차 지지 테스트로 이어지는 거예요. 항상 차트는 이렇게 우리가 심리적으로 고민하는 자리에다가 딱 갖다 놓고 손바뀜을 하든 뭘 하든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과정에 있는 움직임에 그게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가 끝과 구간 끝을 위든 아래든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쪽을 뚫어버리든지 한쪽이 뚫리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방향으로 추세 쏠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과 틀리게 차트에서는 패닉셀이 나오는 구간이 따로 있어요. 무작정 패닉셀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패닉 바이가 나오는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구간이 따로 있어요. 그전에는 이거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희망회로도 절망회로도 자꾸 돌릴 이유가 없다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 판단하시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는 매매를, 포지션을 정리하고 쉬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위로 올라가려는 확률도 지금 반반 있는 자리잖아요. 여기는 리스크가 있는 자리이면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미 얘가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는 중이라서 돌파 여부를 살피자. 여기 위에 올라서 앉으면 접근하셔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대응을 안 하셨으면 그런 부분들을 보고 이 움직임에서 그러면 52평이 되돌림 축이 되거든요. 보통 많은 경우에 이런 얘기들 계속 제가 포인트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돌파해서 앉으면 52평이 52평을 기준축으로 하는 오른 만큼 더 오른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개연성이 높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그러면 절반 혹은 그 되돌림까지 염두에 둔다면 절반 혹은 절반의 위에 구간이 아래 구간이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는 움직임하고 이게 나중에 차트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차트가 나오기 전에 얘기 드리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약속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갈 수도 있거든요. 안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서로 간의 약속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값만을 추종을 하면 여러분들은 100% 실패합니다. 제가 꽤 많은 사람들한테 이 내용들을 얘기를 다 해줘봤거든요. 많은 경우에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결국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보거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그렇게 얘기 드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항상 우리는 대응을 염두에 둡니다. 대응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시나리오가 필요한 거예요. 대응에 관련돼 있는 시나리오, 전술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전술 전략대로 움직인다는 전제가 돼야지 이 시나리오는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라면은 그냥 자기 혼자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옳다 그러다, 옳다 맞다, 뭐 내가 맞았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저도 틀릴 때 많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틀리게 가면 우리 의견하고 틀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했으면 해서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실시간적으로 의견도 드리는 것도 저희들 뭐 텔레그램 채널이나 그리고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서 뭐 꾸준히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내용에서 좀 더 심화적인 내용들은 뭐 오프라인에서 강의 형태로도 얘기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비싸게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요게 이후의 움직임은, 자, 여기에 움직임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지금은 그 얘기를 하면 불필요한 희망회로만 돌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일단 움직임에 대한 많은 내용들은 사실은 올해 초에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계속 얘기 드리고 있어요. 사실은 어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거기에 안 가면 좀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5월에 월봉의 중요값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질 개연성을 보고 있다. 비트겟 뭐 거래소 기준으로 보면은 선물값 기준으로 보면 그 값이
33,931달러예요. 뭐 다른 바이낸스나 이런 데 보면 어쨌든 조금씩 틀리겠지만 33,800달러에서 3만 뭐 많게는 34,000달러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구간 이탈까지를 본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월봉 마감 때 여기 공략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지금 현재 살피고 있다 정도로 얘기 드립니다. 현재 전체적인 움직임들은 여기로 와야지 확보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조정을 받고 그 조정 이유가 유효한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을 경우에 비트코인은 찐 상승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때를 대비해서 이후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될 것인가, 유효한 포트폴리오 꼭 확보해 놓고 있어야 되는 종목들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컨텐츠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올 초에 이미 기획이 됐던 내용들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지금 연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연락에 다음 시즌을 준비하기 위한 진짜 찐 상승장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를 오고 나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미 작년 말부터 준비하고 거기에 맞는 컨텐츠들을 꾸준히 지금 얘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업비트 기준의 알트코인들, 뭐 다른데 알트코인들, 유명한 알트코인들을 계속 알트코인 분석 영상들을 아이엠머니 유튜브에 등록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정보들이 그러면은 그때 유효한 거냐? 아닙니다. 아이엠머니에서 올려드리는 알트코인에 관련되어 있는 영상들에 나오는 값들은 2023년 모두 유효한 값입니다. 이미 그 설명을 드릴 때 그 값도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계속 알려드리고 메모하셔 놓으라고 꾸준히 알려드렸어요. 단발성으로 올려드린 영상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조금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려놓은 영상들에 대해서 조금 다시 놓친 부분이 있는지도 다시 한번 보시고요. 본인이 가진 종목들에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휴일이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부분만 살펴보면 되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더리움 BTC는 빠졌습니다. 이더리움 BTC는 빠졌으니까 그 부분들은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게 되면요. 자, 약간 변화가 있죠. 다시 강세 포인트 위로 올라왔어요. 강세 포인트 위로 올라왔고, 제가 제일 바라던 내용들이 났네요. 스테이블 코인에서 머리가 확실하게 아래쪽으로 팍 꺾여버렸어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다시 또 이렇게 수평으로 모양새 하는데 BNB도 다시 이렇게 조정의 구간의 형태의 바텀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부분들 이더의 내용들은 역시 머리를 지금 계속 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보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일봉 차트입니다. 그냥 일반 알트코인에서는 약간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여전히 지금은 비트와 이더 쪽으로 도미넌스가 쏠리고 있구나. 비트와 이더 쪽으로 도미넌스가 쏠리고 있다. 역시 대장들한테 먼저 가고 여기에 갔던 이후의 움직임들이 이제 각각의 밑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1 솔루션에 관련된 있는 쪽으로 주목하셔야 되고요. 그럼 레이어 1 솔루션들에서 이어져 내려가면 레이어 1 솔루션이 많이 쓰는 데가 디파이 하면 대출이죠. 뭐 에이브나 혹은 일반 덱스 쪽의 트랜잭션 이런 부분들 보는 거. 그러면은 뭐 일반적인 덱스 코인에 관련돼 있는 코인들 그리고 여기에서 또 NFT 관련돼 있는 트랜잭션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은 NFT 카테고리 뭐 이런 식의 접근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시면 돼요. 이후의 움직임에서. 그리고 비트코인에서의 도미넌스의 움직임들과 전체 움직임에서는 일반적인 비즈니스의 일반 레거시 금융하고의 협력 관계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 또 나오게 되면 결국 결제 이런 파트에 대한 논의도 같이 얘기도 나올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종목들도 여전히 관심 가지고 보시고요. 지금 현재는 뭐 중국계 홍콩의 오픈이 6월 1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중국발 코인들 뭐 네오를 위시해서 뭐 네오 엘프 뭐 폴카다 뭐 여러 비체인에서부터 온톨로지 뭐 여러 중국계 코인들이 있죠. 중국계의 영향을 받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목들이 움직임이 들썩들썩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살피시고 계시라 정도로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비트코인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